자, 프록시 패턴. 프록시 패턴은 어떤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그 객체를 대신할 다른 객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게 프록시 패턴입니다. 그리고 뭘 대신하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요. 기본적인 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격 프록시. 원격 프록시는 그 객체가 내 컴퓨터에 있지 않고 원격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내 로컬에 있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로컬에다가 프록시를 하나 만드는 거고, 나는 프록시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고, 프록시가 필요한 통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원격 프록시고요. 가상 프록시는 생성에 비용이 많이 드는 객체가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잠깐 대신해주는 그런 프록시를 가상 프록시라고 그러고, 보호 프록시는 접근 제어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메소드에 대한 접근 제어를 기본적으로는 뭘 갖고 합니까?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걸 지정해가지고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어떤 접근 제어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보호 프록시를 대신 만들 수가 있고요. 스마트 프록시는 원래 객체에 접근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걔를 먼저 해주는 프록시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록시는 내가 프록시를 사용하는 입장이면 나는 지금 프록시를 쓰는지 실제 객체를 쓰는지 구분을 못해야 돼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냥 쓰면 돼. 그러면 알아서 그 프록시가 먼저 처리를 하든 대신해 주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를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한 것을 프록시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 보호 프록시와 관련, 원격 프록시와 관련해서는 자바에 좀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도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RMI라는 기능하고 동적 프록시라는 기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 교재에서는 예제를 뭘 들었냐면, 저번에 봤던 껌볼 기계가 있었죠. 껌볼 기계는 스테이 패턴 할 때 나왔었죠. 근데 이 껌볼 기계가 로컬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뭐 1공학관에도 있고 3공학관에도 있고. 그러면 나는 걔를 접근해서 걔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치 내 로컬 컴퓨터에 껌볼이 있는 것처럼, 그 객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록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프록시를 접근하는 코드는 그 통신과 관련된 요소들은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통신과 관련된 기능들은 프록시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껌볼의 상태를 보려고 그러는데, 원격에 있는 기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킷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처리도 할 수도 있지만, 프록시라는 걸 만들고 프록시에다가 그 통신 기능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컬에 있는 객체나 원격에 있는 객체나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껌볼 얘가 원격에 있든 여기에 있든 똑같이 접근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원격에 있는 애는 실제 얘에 접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록시를 써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이렇게 얘를 대신할 프록시를 로컬에 만들어서 여기서 하고 통신과 복잡된 건 얘가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똑같은 애가 여기에 있을 때 요걸 접근하는 코드나 요걸 접근하는 코드나 정말 아무런 차이 없이 접근할 수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애를 접근할 때 그거를 대신할 프록시를 로컬에 만들어서 얘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요소는 프록시가 다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얘가 여기에 있든 원격에 있든 얘 입장에서는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프록시가 그런 건데, 이때 RMI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통신과 관련해서. 원격에 있는 애를 접근할 때 우리가 통신할 때 보통 소켓 써가지고 소켓을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또는 뭐 피어 투 피어 간에 구축한 다음에 소켓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겠죠. 그런 걸 해봤어요?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런 데서 아마 네트워크 프로그램 같은 수업을 들었을 때는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RMI는 Remote Method Invocation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MI는 원격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내가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켓을 이용한 그런 통신보다는 좀 더 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RMI 내부적으로는 소켓이든 뭔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통신할 때 우리가 그 3계층에서 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RMI는 소켓 갖고 여러분이 프로그램하는 것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의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RMI라고 불리지 않고 RPC라고 그랬어요. Remote Procedure Call. 원격에 있는 함수 호출.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을 넘어오면서 RPC라는 용어보다는 RMI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럼 자바에서 RMI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이 인터페이스는 이 개념은 지금 개념이 뭐냐면 이게 로컬이에요. 로컬. 그리고 원격이에요. 이제 가정은 이제 프록시 환경이니까 가정은 내가 접근해야 될 객체가 로컬에도 있을 수 있고 원격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같으면 건벌이면 건벌이 로컬에 있을 수도 있고 원격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컬에 있으면 직접 접근해서 쓰고 원격에 있으면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건이나 요 조건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접근할 때 쓰는 메소드가 있고 요걸 접근할 때 쓰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요런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say hello라는. 그래서 say hello를 부르는데 내가 로컬에 있는 애에 대해서 say hello를 요청할 수도 있고 원격에 있는 애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원격에 있는 애랑 통신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통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mote exception 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만약에 원격에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remote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그 상속받아서 이런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뭐 요 두 개는 기계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 메소드는 여기를 얘를 부를 때도 쓰고 얘를 부를 때도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면 요 문자예요. 스트링은 원격에 있는 애들 부르면 어디서 날라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게 로컬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자열이 여기로 오고 여기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열은 통신상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보가 돼요. 그러면 serializable, 자바에서 serializable이라는 건 어디서 쓰여요? 보통 어디서 쓰이나? 들어본 적 없어요? serializable은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serializable 한다는 건 원래 객체는 둥그스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체는. 근데 그거를 1년으로 비트로 바꿔가지고 어디다 저장하는가?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파일 시스템한테 저장하고 싶으면 어떤 객체를 저장하고 싶으면 자바에 있는 오브젝트 스트림 같은 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는데 객체들을 그때 serializable 한 애들만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erializable 하다는 것은 인터페이스인데 마커 인터페이스예요.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얘는 되다 안 된다는 것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serializable 한 애랑 안 애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객체를 복제할 때, 객체를 클론할 때도 어떤 개념이냐면 shallow copy, deep copy가 있죠. 즉 이렇게 된 애들이 있으면 얘만 저장을 하면 안 되죠. 얘까지 같이 저장을 해야 되지. 그렇지? 만약 얘만 저장을 하면 끌고 오면 요때 주소는 딴 데 가서 이상한 애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저장하려면 다 저장을 해줘야 돼요. 복제를 하려면 다 복제를 해줘야 되지. 요것만 덤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객체를 저장할 때는 얘만 저장하면 안 되고 얘까지 같이 저장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놈이면 serialize 하지 않다라고 지정해 놓고 저장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잘 저장하는 걸 만들어서 serialize 하는 걸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erializable 하다는 것은 그 데이터를 덤프해가지고 요 객체를 덤핑해가지고 그냥 그 비트들을 전송하면 또는 파일스에 저장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에서 받는 데이터 또는 내가 여기 인자로 전달하는 데이터는 serializable 해야 돼요. 그 객체들은 serializable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erializable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객체를 저장하거나 이 객체를 원격에 있는 대로 보내려고 그러면 serializable 하게끔 돼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은 serializable 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만들었으면 이제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정해 줬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쪽은 원격에서 돌아갈 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격에서. 그래서 원격에서 돌아가는 즉 얘를 만들려고 그러면 Unicast Remote Object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얘는 아까 얘기한 요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My Remote라는 것을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ay Hello에서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소켓을 형성하고 뭐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원격에서 쓰고자 하면 그것을 원격에 쓸 수 있게끔 시스템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을. 그래서 그 다음 절차는 RMI Registr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리에다가 내가 방금 만들어 놓은 객체를 저장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RMI Registry라는 데다 넣어 놓으면 내가 원격에서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은 이런 코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밍 리바인드 해가지고 요 리모트 헬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객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요거 단계사는 이제 필요가 없고 RMI Registry라는 서비스가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원격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으면 나는 이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다 프로젝트 만드셨어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my remote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remote. 자바 RMI에 있는 패키지에 있는 remote를 상속받도록 만듭시다. 그리고 여기에 string say hello throws remote exception. 요거 예외는 에러 나면 왜 자동 고치면 안 돼? import java rmi 만들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원격에서 돌아갈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unicast remote object를 상속받고 my remote를 인터페이스를 생성자를 하나 꼭 만들어줘야 돼요. my remote implementation throws 문자열을 하나 전송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응용하려면 쉽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요거는 서버라기보다는 원격에서 돌아갈 객체예요. 그러면 이 원격에서 돌아갈 객체가 실제로 원격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있는 RMI라고 하는 서비스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등록하는 코드를 하나 만듭시다. 다 만드셨어요, 이거? 네, 그러면 new class
이 코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내가 등록할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등록을 할 때 이 객체죠, 서비스가. 그 객체 이름을 뭘로 하는 거예요? remote hello라고. 그럼 원격에서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객체를 접근하려면 어떤 이름 접근해요? remote hello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되냐? 안 돼요. 안 되고요. 뭘 하나 더 해야 돼요. 될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프롬프트를 열어서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구현한 코드들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게 어디야? 여긴가? 없어? 잠깐만. 도큐멘트였고. 어딨어? C에 사용자의 어드민스트의 워크스페이스. 유저 어드민스 CD 워크스페이스 있는데? 있구나. 워크스페이스 하고 CD 2015 CD 2015 패턴 혹시 방금 만든 거에 그 레지스터 클래스가 있는 데로 가서 RMI registry 없어. 그러면 어디에 있나 얘가? C에 귀찮다. 자바에 JRE 1.040 빈에 RMI registry 실행이 되라 제발. 원래 없나? 여기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됐지? 인식을 못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됐네. 액세스 허용. 그러니까 RMI 레지스터리라는 서비스를 해당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서 실제 응용에 이용하면 거기서 이제 레지스터리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실행시켜 놓으면 실행시키고 요 코드를 뽕 실행하면 에러나? 실행이 돼요. 그럼 이제 등록이 됐을 거고, 등록이 되면 코드를 하나 더 짜야 되네. 응? 요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치면 이 콘솔에서 인식이 안 되네. 그래서 프로그램 이렇게 물결 1 해가지고 해서 예, 윈도우가 이런 게 콘솔 작업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패스에 그 자바 빈 디렉토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RMI 레지스트리 실행하면 실행이 돼야 되죠. 어려우면 패스 설정해 놓고 들어가도 되고요. JR이든 JDK 가도 빈에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되고, JDK에 있는 빈 디렉토리에 가시든 JRE에 있는 빈 디렉토리에 가면 RMI 레지스트리 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걔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리모트 클라이언트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듭시다. 리모트 클라이언트 메인이 있게끔. try 원격에 있는 거. 근데 실제 원격은 아니죠. 요 객체를 접근하는데 로컬에 있는 애가 아니라 원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룩캅을 합니다. 룩캅. 그런데 룩캅하는 방법은 RMI 프로토콜이라는 걸 쓰고 내 로컬에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밑으로는 아까 지정한 이름.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안 나면 객체를 하나 얻은 건데 그 객체는 로컬에 있는 객체예요? 원격에 있는 객체예요? 원격에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요 룩캅에서 성공하고 나서는 프로그래밍은 똑같이 처리가 그러면 문자가 출력됐어요. 그러니까 그 객체를 뉴해서 만든 게 아니라 룩캅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성공하신 분은 127.001 대신에 127.00 대신에 220.68.82.24 여기로 가서 해보세요. 되나? 요거 제 컴퓨터예요. 뭐 이 주소 알아가지고 해킹하고 그러지 마. 여기 가서 한번 여기 127.0.1은 로컬 호스트죠? 그렇죠? 내 컴퓨터예요. 근데 실제로는 원격에 있는 거 해보고 싶으면 제 컴퓨터에서 지금 레지스트리 실행해 놓고 돌려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시는 분. 원격, 예? 돼요? 요 127.0.0.1이 되려면 아까 했던 요 RMI 레지스트리가 실행이 돼 있어야 되고 실행된 다음에 얘가 실행돼야지만 등록을 받아요. 등록을 받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만든 요 문자에 출력될 거고 요 주소를 바꾸면 뭐가 나올 거예요. 요거를 20688224 요거는 원격에 있는 거니까 그 RMI 레지스터가 그 로컬에서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뽕 하면 뭐 나와요? 뭐? RMI 레지스터를 실행시키잖아요. 네. 클래스가 있는 파일이 있는 데서. 네. 실행시키잖아요. 실행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등록을 해주셔야 돼. 여기 요걸 통해서 리모트 요 서비스 객체를 RMI 레지스트리에다가 넣어줘야 돼.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지금 그 메인문에 실행시키면 돼요? 예, 요거 실행하면 돼. 실행하면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돼야죠.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내가 뉴에서 서비스 객체를 만든 게 아니라 RMI에 등록되어 있는 객체를 갖고 와서 하는 거고요. 127.0.0.1 하면은 로컬 호스트에 있는 거고, 요거를 220.6882.24 제 지금 컴퓨터, 제 맥 컴퓨터 거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돼요? 얘는 등록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건 클라이언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원격 거는 제가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도 그 프록시처럼 느끼는 거죠. 이 네임 루크업 하는 게 그 프록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객체를 접근할 때는 마이너멀 서비스에서 뭐 팩토리를 쓰든 뉴를 쓰든 해서 만든 다음에 사용할 건데, 원격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MI 레지스터리, RMI 기술, 요 RMI 기술은 그 서킷 기술보다는 좀 더 윗 기술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소켓 갖고 만들었겠지, 이 RMI 같은 것도. 상위 기술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프로그램할 때는 이런 걸 활용해 볼 수도 있죠. 원격에 있는 애들과 통신할 때. 실제 응용에서는 RMI 레지스터리를 서버가 항상 실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애들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좀 찾아보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테스트해 보려면 클래스 파일이 있는 데서 RMI 레지스터리 실행해 놓은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레지스터리 안에 걔가 들어가고 얘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요걸 쳐서 얘를 실행시킨 상태고, 얘가 이제 항상 들여내려면 이런 식으로 콘솔 해가지고 컴퓨터 띄워놓긴 그렇고, 서비스에 등록해서 얘가 돌아가게끔 뭔가 조치는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격 프록시의 그러니까 원격 프록시 개념은 이해됐죠. 똑같이 say hello를 로컬에 있는 객체를 객체 하나, 원격에 있는 애를 객체 하나 똑같이 접근한다. 근데 실제 우리가 RMI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네임 룩업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프록시가 투명하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프록시를 얻고 나서 그 다음 줄부터 10줄부터는 쓰는 방법, service.say hello 하는 것은 로컬에 있는 객체를 쓰는 거나 원격에 있는 걸 쓰는 거나 차이는 없죠. 그렇죠? 원격에 있는 가져올 때 룩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달라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 차이 없다. 로컬에 있는 객체를 쓰든 원격에 있는 객체를 쓰든.